당신들이 무얼 할 수 있다는 거지? 차가운 목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치며 두 청년을 겨냥했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히터가 꺼진 버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모없는 말다툼은 그만하죠. 한국에서 온 청년 중 한 명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고만 있으면 다 얼어 죽어요.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청년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도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할머니의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청년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이 잠시 누그러진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 이 눈보라 한가운데에서 이토록 침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크리스 알턴입니다. 콜로라도 산간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에 익숙했지만 겨울의 혹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보라는 단순한 겨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죠. 그날 저는 작은 마을 버스를 타고 이웃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승객은 열댓 명 남짓이었고 대부분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운전사인 프랭크 아저씨는 여느 때처럼 농담을 던지며 승객들을 웃겼지만 창밖의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아저씨,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괜찮을까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난 이 길을 20년 넘게 운전했어. 아저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손이 운전대에서 잠시 미끄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승객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타이어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프랭크 아저씨는 버스를 다시 움직이려 했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했습니다. 이내 히터가 꺼졌고 버스 안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모두가 패딩과 스카프를 몸에 더 단단히 두르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안 잡혀요.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승객들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모든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승객들 사이에 공포와 절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방법을 찾아보자 젊은 남자가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코트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춥구나.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저체온증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모두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하얀 눈과 어두운 숲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대던 모든 것, 히터, 통신, 차량을 어부이시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온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다른 승객들도 차츰 얼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빠르게 물건을 정리하며 내가 처음 보았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에서 온 두 청년이었습니다. 여기 핫팩이 있어요. 이걸로 손을 따뜻하게 해보세요. 한 청년이 말하며 손에 핫팩을 나눠주었습니다. 발열 도시락도 있어요. 드세요. 체온을 유지해야 해요. 다른 청년이 열렬히 말하며 하나씩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조금 의심스러워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고마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청년은 그들이 꺼낸 방수천을 이용해 바닥을 덮고 버스 안에 흩어진 여러 승객들을 동그랗게 모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열이 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두 같이 앉아서 체온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차가운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말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따라 앉았습니다. 승객들은 그들의 지시에 맞춰 일렬로 앉았고 열이 나는 사람은 그들 가까이에 앉혔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발열 도시락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들어있는 걸 보니 생명이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 여성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두 청년은 음식과 따뜻한 온기로 버스 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승객들끼리 말도 나누기 시작하고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무서워하고 불안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눈보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두 청년의 행동은 이 작은 공간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눠준 음식과 물품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착함과 리더십은 승객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로 고립된 상태였지만 두 청년의 행동은 점차 다른 승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방수천과 외투를 노약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조금 더 따뜻할 거예요. 한 청년이 할머니에게 자신의 외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이 작은 행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승객들이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들은 이제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단지 물품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했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막을 방법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 움직였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수천을 이용해 벽을 막아보세요. 그럼 바람이 덜 들어올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이 말하며 방수천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다들. 조금씩 움직여보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에 따라 승객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말에 따라 방수천을 펼쳐 창문에 덮었고 일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리며 열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아졌어요. 다들 서로 도와서 버티면 괜찮을 거예요. 한 승객이 말했다. 그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 간의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실감했습니다. 두 청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승객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침착함에 감동하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의 팀처럼 서로를 돌보며 버스를 함께 지켜나갔습니다. 두 청년은 점차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은 단순한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은 결국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두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리고 눈이 시야를 가리며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위의 승객들은 이미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립된 버스 안에서 앉아 있었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할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한 청년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목소리에 담긴 결단의 힘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길을 트고 상황을 안정시켜야 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당시 저는 전직 구조대원이었기에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도와야 한다. 그 생각이 떠오르며 저도 그들과 함께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같이 나갑니다. 제가 말하자 두 청년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스를 떠나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마치 쇠처럼 차가운 손끝에 닿았고 발자국마다 눈이 밀려들어 더욱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침착하게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길을 트기 위해 빠르게 나서며 다른 청년은 승객들을 위한 준비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수천과 외투, 지금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말하며 빠르게 물건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게 필요한 방수천을 받아들고 버스 안으로 돌아가 승객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들의 행동은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을 치우고 조금이라도 구조대가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청년이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눈을 치웠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위와 손끝에서 느껴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묵직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구하는 중이다. 한참을 그렇게 길을 만들었을 때 눈보라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고통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들의 의지는 한층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길을 열면 구조대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청년은 말하며 자신이 뚫은 길을 따라 한 발짝씩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잠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멀리서 구조대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희망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의 구조 헬기가 멀리서부터 눈보라를 뚫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헬기의 불빛은 점차 선명해졌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 순간 버스 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 중 일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두 청년은 마치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고요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구조대가 다가오자 두 청년은 침착하게 승객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저체온증 증세가 있습니다. 방수천과 외투를 나누어 주었지만 여전히 온도가 낮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구조대의 요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도 승객들의 상태를 차례차례 설명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즉시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 상황이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고 그들은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손길은 구조대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조대에게 상황을 인계한 후 승객들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계속해서 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점차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동안 두 청년은 그 누구도 자신들의 배경을 묻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의 신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만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어떤 이름이나 자랑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두 청년은 여전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는 괜찮습니다. 승객들을 먼저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누구보다 신속하게 버스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구조대원들과 승객들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없이도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두 청년이 한 명의 영웅처럼 빛을 발한 이유는 그들의 행동에서 나온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마침내 버스가 안전한 장소로 이송되고 나서 다른 승객들과 구조대원들은 두 청년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뚝뚝한 태도와 차분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갔던 그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나 특별한 훈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생명을 구하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다. 이건 단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상황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두 청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우리에게는 그저 할 일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웅은 자신이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말했다. 우리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 그들은 길을 떠났고 승객들은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으며 그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과 겸손함,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버스에 도착하면서 승객들이 하나둘씩 구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며 자신이 느꼈던 갈등과 고통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두 청년의 헌신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구조활동을 넘어서 자신이 오래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여전히 그들의 배경을 드러내지 않으며 승객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구조대원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인이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적이고 신속하며 자신감 넘치는 자세에서 흐르는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웅적인 자랑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들의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두 청년은 구조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떠나자 조용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 뒤에 남겨진 것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사라진 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의 배경이나 직업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그에 대한 두려움과 냉정함을 버리고 진정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처음 구조대원이 되기를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마주하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구조대원이 되었는지, 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임무를 마치는데 급급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청년을 통해 그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값지며
그 가치는 오직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구조대원들이 버스를 떠나는 승객들을 하나씩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뒤를 따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승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백처럼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이 다시 구조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되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일깨워준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야말로 영웅들처럼 행동했지만 결코 그들의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 자그마한 희생이 결국 이 마을의 사람들과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주인공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구조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희생들이 다른 이들의 삶을 얼마나 깊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운 주인공은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따뜻함과 진심을 나누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